자, 안녕하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좀 직관적으로 확인했었던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조금 더 엄밀하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를 읽어보시면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일 때 y는 fx와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직관적으로 저 도형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하면 된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이번에는 그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우를 좀 나눠줄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fx가 0 이상인 경우를 먼저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fx가 이렇게 x축 위에 쪽에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b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함수 st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줄 건데요. 이 st를 어떻게 정의를 해줄 거냐면 이때 t는 a 이상 b 이하인 값을 데려올 거고, 그럼 그림에서 표시를 해보면 t가 요쯤에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랬을 때 st를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 요 y는 fx라는 함수와 x축과 x는 a와 x는 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넓이를 우리가 st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적당한 양수 h를 데려옵니다. 적당한 양수 h를 데려왔을 때 t 플러스 h가 요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닫힌 구간 t부터 t 플러스 h까지 fx는 연속이죠.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최대 최소 정리를 만족을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fx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져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 그림 상황에서는 t에서부터 t 플러스 h를 보면 최소값이 지금 그림상에서는 이 부분으로 보이네요. 요 점의 y좌표가 스몰 m일 거고 최대값은 그림상으로 요 점으로 보이죠? 그래서 요 점의 y좌표가 라지 m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자,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st 플러스 h 빼기 s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st 플러스 h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y는 fx와 x축과 x는 a와 x는 t 플러스 h 요렇게 둘러싸인 넓이이고, 거기에서 st를 뺀다라는 거는 아까 전에 색칠해놨던 파란색을 뺀다라는 거죠. 그럼 전체 초록색 영역에서 파란색을 빼면 요 딱 빨간색 부분이 남겠죠? 자, 그래서 저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st 플러스 h 빼기 st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얘의 범위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요 구간에서 최대값이 라지 m이기 때문에 요 빨간색 영역의 넓이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냐면 요 최대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얘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저 최대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높이가 라지 m이고 밑변의 길이가 h죠? 그래서 mh가 됩니다. 자, 반면에 저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높이를 최소값으로 하는 애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스몰 m 곱하기 h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다. 요런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h로 한번 나눠볼까요? h로 나눠보면 m 이상 h분의 st 플러스 h 빼기 st가 m 이하다. 요런 부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h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 요때 우리는 h를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볼 거예요. h를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낸다라는 소리는 요 t 플러스 h가 t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소리고, 그 말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전부 다 ft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겠죠. 왜냐면 요 구간 자체가 t라는 한 점에 아주 가까워지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도 전부 다 t에서의 함수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찾았던 요 부등식에서 h를 0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m의 값도 ft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라지 m의 값도 ft로 한없이 가까워져서 요 사이에 있는 st 플러스 h 빼기 st를 h로 나눈 값을 h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보내더라도 ft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였었죠. 자, 근데 얘는 뭐를 의미하나요? 얘는 S'T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S'T가 FT다 라는 거를 얻어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ST는 FT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미분해서 FT가 되니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할 때는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데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지 s죠. 그래서 얘를 a부터 b까지. 그렇기 때문에 sb 빼기 sa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s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sa라는 거는 y는 fx랑 x축이랑 s는 a와 x는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서 쟤는 그냥 성분일 뿐이기 때문에 넓이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sb라는 거는 y는 fx와 x축과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넓이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원했던 넓이 s가 되는 거죠. 요 넓이가 바로 s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라지 s는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 거죠. 요거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fx가 0 이상일 때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그냥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만 잘 이해하고 나시면 그 다음 경우는 간단합니다.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경우.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f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x축 아래쪽에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첫 번째 경우에서 했던 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번에도 x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보는 거죠.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는 y는 마이너스 fx라는 함수가 돼요.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킨 이유는 x축 위로 보내서 첫 번째 경우를 적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fx랑 x축이랑 x는 a랑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요 넓이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s가 되겠죠. 자, 근데 x축 위쪽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앞에서 배웠어요.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fx dx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x축 아래쪽에 있을 때는 fx를 적분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fx를 x축 위쪽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절대값 fx를 적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섞여 있는 경우예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양수인 쪽도 있고 음수인 쪽도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C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 경우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는 A부터 C까지는 fx가 x축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fx를 적분하면 될 거고, C부터 B까지는 어때요? fx가 x축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얘를 뒤집은 함수 마이너스 fx를 C부터 B까지 적분한다면 동일한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면 된다. 근데 사실은 이 a부터 c까지 적분한 함수와 c부터 b까지 적분한 함수를 잘 보시면 얘네 둘은 사실은 절대값 fx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부터 c까지에서는 fx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을 거고, c부터 b까지에서는 fx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면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절대값 fx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a부터 c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하고 플러스 c부터 b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a부터 b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한 것과 같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1, 2, 3번 모든 경우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x축 위쪽으로 올려서, 즉 절대값 fx의 함수를 활용해서 a부터 b까지 적분해주면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시 수업 시간에서 봅시다. 수고하셨어요.